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기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0세고요.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 순자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구청에서 38년 동안 민원과에서 일했는데 성실하게 근무해서 모범 공무원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저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원이라고는 맹장 수술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것도 30대 때 일이니까 벌써 40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건강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장수 가문이에요. 아버지도 87세까지 사셨고 어머니는 89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형제들도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돈 아까운 기분도 들고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다 낫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주변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특히 기침 나면 기침약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기침이 나오니까 기침을 멈춰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국에 가면 기침 멈추는 약이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효과 좋다는 걸로 사서 먹었습니다. 지난 가을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목이 좀 칼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아내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기침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뭐이까지 기침쯤. 약국에서 기침약 사다 먹으면 금방 낫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님이 증상을 묻더라고요. 기침이 며칠째 계속 난다고 하니까 기침 멈추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기침이 멈출 거예요. 약사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복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기침 횟수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봐라, 내 말이 맞지?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었어. 아내한테 으쓱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기침은 줄어들긴 했는데 목 안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래가 끓는 소리였어요. 말할 때도 목소리가 좀 변한 느낌이었고요. 처음에는 감기가 좀 오래 가나 보다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좀 느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아내는 계속 걱정했어요. 여보, 정말 병원 가세요. 가래 소리가 이상해요. 그래도 저는 안 갔어요. 대신 약국에 다시 가서 더 강한 기침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침이 완전히 안 났네요. 더 센 약 없을까요? 약사님이 다른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좀 더 강한 성분이에요. 기침이 완전히 멈출 거예요.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침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봐라, 역시 약이 문제였어. 이제 완전히 나은 것 같아. 하지만 가래 끓는 소리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숨 쉴 때마다 목에서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났어요. 경로당에 가니까 친구들이 다양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무즙에 꿀 타서 먹어봐. 기가 막히게 낫는다고 하시고, 저 할아버지는 도라지 달인 물 먹으면 하루 만에 낫는다고 하시고요. 김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약방이 있는데 거기서 기침약 지어주면 한 번에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각자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도 한번 해봤어요. 무즙도 먹어보고 도라지물도 끓여 마시고 한약도 며칠 복용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래 끓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매일같이 병원 가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병원 가봤자 감기약 처방해 줄 텐데 그걸 왜 비싼 돈 주고 받아? 약국 약으로 충분해. 고집을 부렸죠. 그러다가 10월 말쯤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헥헥대고 계단 오를 때는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며느리 미영이가 달랐어요. 미영이는 젊었을 때 간호조무사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의료 상식이 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다가 제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래 소리도 이상하고 숨도 많이 차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도 병원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여보, 미영이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엔 정말 가봐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싫었어요. 괜찮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11월 첫째 주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숨이 너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식은땀도 나고 정말 무서웠어요. 아내를 깨웠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 어떻게 해야 해? 아들이 바로 119 부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119가 와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하면서 투덜댔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렴이라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기침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때 김 선생님이라는 젊은 의사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기침에 가래가 나올 때는 기침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침을 억제하는 약은 더욱 위험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기침 나니까 기침약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기침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전입니다. 특히 가래가 있을 때 기침은 그 가래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기침약으로 기침을 억제하면 가래가 폐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래가 계속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같은 경우가 정확히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기침을 낫게 하려고 먹었던 약이 오히려 병을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가래가 나오는 기침일 때는 기침을 억제하지 말고 오히려 가래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약을 드셔야 해요. 거담제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어야 하고요. 그제서야 아내와 며느리가 왜 그렇게 병원 가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입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대요. 항생제 주사를 맞고 산소호흡기도 달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았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더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같은 병실에 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세인데 저와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기침 때문에 기침약을 계속 먹다가 폐렴이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 기침약이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지. 이 할아버지도 저처럼 후회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이 알려주신 내용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가래 있는 기침에 기침 억제제 드시고 폐렴 되시는 분들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70년을 살면서 기본적인 건강 상식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 앞으로 기침이 나시면 가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면 기침약을 드셔도 되지만 가래가 있는 기침이면 절대 기침 억제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래가 있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가래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담제를 드시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아플 때는 바로 병원 가요. 며느리 미영이도 추가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기침약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은 기침 자체를 억제하는 거고 구아이페네신 같은 성분은 가래를 묽게 해서 배출을 도와주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 사실 때도 이런 걸 확인하셔야 해요.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제까지 저는 그냥 기침약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침 나올 때 가래 있으면 기침약 먹으면 안 된대요.
폐렴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니까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내가 작년 겨울에 기침약 먹다가 오히려 더 심해진 적이 있었어. 그때 그런 이유였구나.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라고 하시고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폐 기능 검사도 받고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요. 지난번에 또 기침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시고는 이번에는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이네요. 기관지염 초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기침약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이제는 꼼꼼히 물어봐요. 이 약이 기침을 억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래를 뱉어내는 걸 도와주는 건가요? 약사님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시더니 제가 사정을 설명해 드리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내도 이제는 안심하고 있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믿음직해요.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시니까.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건강해져서 좋다고 해요. 할아버지 이제는 기침 안 하시니까 훨씬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상식에 갇혀서 더 위험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와서 병원비 아끼려는 마음이 강해요. 하지만 진짜 절약은 건강할 때 관리해서 큰 병 안 걸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기침약 아끼려다가 결국 폐렴으로 입원비 더 많이 낸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 정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본대요. 하지만 우리 같은 어른들은 그런 게 서툴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받은 교육 자료도 집에 비치해두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고 있어요. 기침의 종류와 올바른 대처법이라는 내용인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마른 기침, 가래 기침, 알레르기 기침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대처법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정리해준 내용을 보니까 더 명확하더라고요. 아버지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가래 있으면 뱉어내야 하고 가래 없으면 억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감기 걸렸을 때도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요. 기침이 나면 이게 가래 있는 기침인가 없는 기침인가 먼저 확인하고 열이 나는지 목이 아픈지 코막힘은 있는지 등등 꼼꼼히 체크해서 병원에 가서 말씀드려요. 의사 선생님도 어르신이 증상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진단하기가 훨씬 쉽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이제는 제가 건강 상식 전도사가 됐어요. 친구들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봤어? 자가진단은 위험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박 영감이 병원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요. 특히 감기약, 기침약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경험담을 들려줘요. 여러분 가래 있을 때 기침약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폐렴되고 싶지 않으면 꼭 병원 가서 상담 받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셨는데 초기 기관지염이 발견됐대요. 정호 씨 덕분에 일찍 발견했네. 고마워.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최근에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들은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노인 응급실 방문이 30%나 된다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뜻이죠. 간호사님이 특히 일반 이 약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약상자를 정리해봤어요. 그동안 혹시 몰라서 사놓았던 각종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많고 성분도 제대로 모르고 사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약상자를 정리하면서 결정했어요.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먹자. 상비약도 정말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비치하기로 했어요. 아들 민수도 이번 일로 많이 놀랐나 봐요. 요즘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이상한 증상 없으시죠?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요. 며느리 미영이는 의료 상식이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 요즘 드시는 약 좀 봐도 될까요? 하고 확인해줘요.
그리고 이 약은 언제까지 드시라고 하셨어요? 증상 나아지면 끊으셔도 되는 약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언해줘요. 손녀들도 할아버지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학교에서 배웠는데 감기 걸리면 따뜻한 물 많이 마셔야 한대요라고 하고 지은이는 할아버지 손 씻기 잘하세요. 세균 때문에 병 걸린다고 했어요라고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돼요. 이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히 조심해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 옷 입는 것부터 신경 써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클 때는 겉옷을 꼭 챙기고 목도리도 미리 준비해둬요. 실내 습도 관리도 하고 있어요. 건조하면 기관지에 안 좋다고 해서 가습기도 장만했어요. 하지만 가습기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오히려 세균 번식한다고 하니까 물 갈아주는 것부터 청소까지 꼼꼼히 해요. 음식도 신경 써서 먹어요.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도라지, 배, 무, 생강 이런 것들이 기관지에 좋다고 하니까 자주 해 먹어요. 하지만 이것도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걸어요. 처음에는 금방 숨이 찼는데 몇 달 하니까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요. 아내도 함께 운동하니까 더 즐겁고요.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받고 3개월에 한 번씩은 호흡기 전문의한테 가서 폐 기능 검사를 받아요. 검사 결과가 좋아질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난번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는 정상 범위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망가뜨렸던 건강을 다시 회복한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동네 이발소 사장님, 슈퍼 아줌마, 경로당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제 경험담을 들려줘요. 기침 나올 때 가래 있으면 기침약 먹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이제 와서 알려주냐고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아는 게 어디예요. 모르고 계속 잘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요즘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자주 봐요. 예전에는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프로그램들은 꼭 챙겨봐요. 신문에 나오는 건강 기사도 스크랩해 놓고 있어요. 계절별 주의해야 할 질병, 올바른 약물 복용법, 응급상황 대처법 이런 것들이요.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고 경로당에서도 함께 읽어봐요. 며느리 미영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최근에는 응급상황 대처법도 배웠어요. 만약 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9에 신고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아내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에 참가했거든요. 다행히 쓸 일은 없겠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건강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게 많았다는 걸 알게 됐죠.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머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그렇게 병원 가자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병원비 아끼려다가 더 큰 돈 쓰게 되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예방과 조기 치료가 진짜 절약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기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가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며칠 지켜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복용하고요. 주변 분들도 제가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호 씨가 요즘 정말 현명해졌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상식에 갇혀 있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특히 건강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자가 진단이나 민간요법만 믿지 마시고요. 기침약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갈에 있는 기침에는 기침억제제가 정말 위험해요. 약국에서 약 사실 때도 약사님께 자세히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세요. 저처럼 큰일 당하기 전에 미리 올바른 건강 상식을 배우시길 바라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올바른 건강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제 경험을 교훈 삼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 같은 실수를 할 뻔한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